네, 안녕하세요. 솔리독스 캠 웨비나를 진행할 솔코 기술지원팀의 손병용 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웨비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캠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캠은 컴퓨터 에이디드 매뉴얼 피처링의 약자로서 사전적인 의미로는 이제 3D 모델을 이용해서 가공 및 생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료를 얻어내고 실행시키는 기능, 그리고 CNC에서는 공작 기계를 제어해서 원하는 제품을 만들어내기 위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데 이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좀 말이 어렵긴 한데 간단하게 말해서 컴퓨터를 활용을 해서 제품을 제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로세스적인 측면에서 좀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솔리독스로 제품 설계를 하는 CAD 영역이 있겠고요. 그리고 이 설계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서 이제 생산, 제조를 하는 부분이 캠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 솔리독스 캠이 2018 버전에서 출시가 되었죠. 솔리독스 캠은 통합된 2.5축 밀링과 2축 터닝 기능을 제공합니다. 밀링과 선반 제조를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솔리독스 내에서 CNC 프로그래밍을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솔리독스 자체에서 완벽하게 통합이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다 보니 이제 설계 단계에서 내가 이제 바로 제조 가능한지 그런 것들을 이제 검증하실 수가 있고, 그렇다 보니까 커뮤니케이션 개선이 되고 에러라든지 사이클 타임 감소가 되고 품질 향상에 상당한 기대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솔리독스 캠이 이제 2.5축이에요. 2.5축 밀링인데 이 2.5축이라는 거를 뭐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3축, 4축, 5축 같은 경우에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2.5축은 간단히 말해서 이 Z축이 아래 위로 움직이는 형태로만 제어가 되고 이렇게 SYZ가 동시로 제어되는 3축과는 좀 다른 의미라고 생각을 하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자, 솔리독스 캠의 기능에 대해서 좀 하나씩 좀 짚어드릴 텐데, 우선 자동 피처 인식 기능이 지원이 됩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솔리독스를 사용을 할 때 그 CAD 피처를 생성을 하죠. 디자인 트리에 보면 뭐 돌출이라든지 뭐 스케치 피처, 뭐 컷 피처 이런 것들을 생성을 해서 실제 모델링을 하는데, 이런 피처들을 자동으로 인식을 해서 캠 피처로 변환을 해줘요. 어떤 부분을 어떻게 가공할지에 대해서 피처로 변환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자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빠르게 이제 추출해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시간을 좀 단축시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 피처에서 CAD 피처에서 설계 변경이 일어나게 되면 기계 가공이나 작업을 할 때 이런 툴패스 경로들이 자동으로 또 업데이트가 되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식 기반 기계 가공이라고 해서 테크DB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테크DB에 회사의 이제 뭐 기계 가공 전략들이 있겠죠. 뭐 RPM이라든지 뭐 피드레이트라든지 그런 이송 속도들, 그런 것들을 이제 세팅을 해 놓으시면 그 부분을 이제 같이 인식을 해서 피처 인식을 해주기 때문에 테크DB를 가지고 내부의 이제 엔지니어들이 다 공유해서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차 기반 기계 가공이라고 해서 우리 솔리드웍스 제품군에 보시면 NVD라는 제품이 있죠. 이 NVD와 DMIXPACT라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이 모델링에다가 우리가 치수를 주면서 공차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솔리드웍스 캠은 이 NVD의 모델 공차를 사용을 해서 자동으로 CNC 프로그래밍에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 뭐 이미지를 보시면 그 어떤 공차일 때는 어떤 공구를 써서 가공을 해라, 어떤 또 뭐 공차할 때는 어떤 공구를 사용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자동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툴패스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실제 제조를 하기 전에 어떤 오류들이 있는지 파악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포스트 프로세싱을 지원하는데요. 이 컨트롤러와 이 컨트롤러에서 신호를 줬을 때 실제 이제 가공이 잘 되는지 그런 오차 범위, 그런 것들을 이제 세팅을 하는 부분을 포스트 프로세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뭐 파낙이라든지 그런 기본적으로 이제 많이 쓰는 부분들은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뭐 사용자 정의로 해서 별도로 이제 회사에 맞는 그 세팅 값에 맞는 부분들도 별도로 세팅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프로그램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실제 MCT나 뭐 CNC 장비에
그 가공을 돌리려면 G코드로 변환을 해야 되죠. G코드를 변환을 해서 뭐 텍스트 파일로 되기 때문에 뭐 텍스트 뷰어로 열어도 되지만 솔리드스캠은 NC 에디터라는 제품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NC 에디터로 G코드 파일을 편집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백플로팅 기능으로 실제 그 G코드 코드별로 이렇게 어떤 식으로 이제 공구의 위치가 경로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오른쪽에 보면 하단에 그림이 나오죠. 이런 형태로 확인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솔리드스캠의 프로세스적으로 좀 바라보게 되면 처음에 이제 가공 피처를 생성을 합니다. 이 가공 피처를 생성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자동 피처 인식 기능을 활용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자동으로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일부분은 또 수동적인 부분이 필요할 때는 또 수동 피처를 작성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좀 디테일하게. 그리고 테크DB를 통해서 오퍼레이션 계획을 생성을 할 수가 있고요. 오퍼레이션 계획이라는 것은 뭐 황사, 정삭이라는 이런 뭐 개념의 오퍼레이션 계획을 생성을 하고, 그리고 이 오퍼레이션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공구 경로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의 생성이 나중에 이제 설계 변경을 했을 때 자동 업데이트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실제 제조를 하기 전에 공구 경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설비에 NC 데이터를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 인터페이스 하기 위해서 NC 데이터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때는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NC 에디터를 이용을 해서 편집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솔리드웍스 캠은 스탠다드와 프로페셔널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솔리드웍스 캠 스탠다드 같은 경우에는 솔리드웍스 서브스크립션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지보수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라면 이 솔리드웍스 캠 스탠다드를 무상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뭐 툴박스나 뭐 솔리드웍스에도 보면은 이제 여러 기능들이 있는데 뭐 프로페셔널 이상급, 프리미엄 이상급에서 쓸 수 있는 뭐 그런 기능들이 있지만 솔리드웍스 캠 스탠다드 같은 경우에는 그 스탠다드, 프로페셔널, 프리미엄 세 개의 제품군에서 전부 다 무상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솔리드웍스 캠 프로페셔널이라고 해서 별도 구매를 하는 제품이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이를 보면 어셈블리 기계 가공이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고속 기계 가공이라고 해서 볼륨 밀이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축 터닝이 지원이 되고 3+2 기계 가공 부분이 지원이 됩니다. 자, 그래서 솔리드웍스 캠 프로페셔널의 기능도 제가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선 이 자동 피처 인식이 선삭에서도 적용이 된다는 거죠. 선반 가공에서도 자동 피처 인식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쉽게 캠 프로그래밍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2 기계 가공이라고 해서 지금 뭐 화면이 좀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아래쪽에 축은 이제 2.5축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그 아래쪽에 있는 그 바이스 쪽이 회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 세팅을 좀 해가지고 한 번에 셋업 숫자를 좀 줄여주면서 한 번에 시간과 비용을 절감해서 이렇게 가공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기능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볼륨 밀이라고 해서 이제 고속 기계 가공을 지원을 하는데 뭐 RPM은 약 2만 RPM 이상을 저희가 이제 고속 기계 가공으로 보고 있고요. 이 고속 기계 가공 같은 경우에는 일단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 가공하는 이 사이클 타임이 한 70% 이상 줄여주고 공구 수명을 2배에서 3배까지 또 늘려준다고 해요. 그런 열기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활용을 하시면 상당히 메리트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터닝, 선반 가공을 할 때 이축 멀티털에 또 지원을 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선반 가공을 할 때 좀 더 파워풀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셈블리 기가공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이미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하나의 제품을 멀티 바이스로 해서 이제 셋업을 해 놓으시고 한번 셋업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개의 부품을 한 번에 가공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으로 프로그래밍 가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서 제가 솔리드웍스하고 솔리드웍스 캠은 이제 하나로 통합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솔리드웍스에 있는 이 설정으로 우리가 이제 다양한 타입의 비슷한 형태로 파트를 만들 수가 있는데 그것들을 연동을 해서 파트 설정을 해서 같이 이제 활용을 해서 인식을 해서 가공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그 설정 기능을 캠 기능과 연동을 해서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우선 제가 이제 PT로는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실제 솔리드웍스 화면을 보고 제가 시연을 통해서 기능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런 어셈블리가 하나가 존재를 하게 되고요. 이 해당 부품을 이제 가공을 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이 화면은 솔리드웍스의 화면이죠. 우리가 솔리드웍스에서 추가 기능을 좀 실행을 할 때는 애드인 기능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애드인에 보시게 되면 솔리드웍스 캠 2018이라고 해서 추가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 애드인을 시키게 되면 상단에 이 커맨드 매니저 탭에서 솔리드웍스 캠 탭이 활성화가 됩니다. 말 그대로 이렇게 설계하시다가 바로 캠으로 이동을 하셔가지고 작업을 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디자인 트리 쪽에 보시면 여기 끝에 이제 3개의 캠 관련된 트리가 생긴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첫 번째 탭이 이제 우리가 피처, 캠 피처를 관리하는 것이고, 두 번째 탭은 오퍼레이션 트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공구를 관리하는 공구 트리입니다. 일단 그 솔리드웍스와 마찬가지로 풀 한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손쉽게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이제 가공 정의를 좀 제가 선택을 해봐서 들어가 보면, 여기에 보면 이제 가공 정의에서 실제 이제 뭐 선반 가공을 하는지 아니면 그 밀링 가공을 하는지에 대해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공구 목록에서는 이제 실제 장비에 선택된 그런 공구들을 여기서 편집을 하실 수가 있고, 이제 포스트 프로세스라고 해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런 것들을 이제 파낙, 자주 쓰는 파낙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회사에 맞는 형태로 해서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좌표계를 설정을 하실 때는 이 좌표 시스템을 활용하시면 되고요. 실제 이제 가공을 할 때 가공 좌표를 정하는 부분들도 이렇게 쉽게 클릭을 해서 지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재 같은 경우에도 실제 이제 제품에 대한 소재 값이 있으면 그 소재 값을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다양한 옵션을 통해서 원하는 소재 사이즈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밀 설정이라는 게 있는데, 실제 이 밀 설정이라는 거는 제가 요 면을 선택을 하면 화살표 보이시죠? 요 기계에 대한 공구가 이렇게 가공을 하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솔리드웍스 캠 같은 경우에는 다중 밀 설정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쪽 부분에 이쪽 면을 기준으로 해서 가공이 되고, 그리고 반대쪽에도 또 추가 가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면 이 밀 설정을 추가를 해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멀티 밀 설정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늘려나가면서 제약이 없어요. 그래서 옆면이 또 있으면 옆면이라도 추가하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한 번에 여러 부분에 대해서 가공을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크놀로지 데이터베이스, 테크DB, 제가 앞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테크놀로지 데이터베이스에서 우리가 여기 밀을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그 가공 정보, 가공 설비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입력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뭐 이송 속도라든지 최대 이동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입력을 해서 세팅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공구 세팅도 이 테크놀로지 데이터베이스에서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좀 많이 쓰는 뭐 플랫 엔드 밀이라든지 볼 로즈 빌 이런 것들도 이제 기본적으로는 세팅이 다 돼 있어요. 근데 특수하게 좀 회사에서 사용하는 게 있다면 그런 것들을 추가를 해서 저장을 해놓고 활용을 하실 수도 있겠죠. 자, 이제 제가 앞에 설명드린 기능들을 좀 활용을 해서 캠 프로그래밍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솔리드웍스 모델링 트리에 가보면 우리가 이렇게 피처들이 있죠. 자, 이걸 제가 왜 설명드릴까요? 자동 피처 인식 기능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 피처 트리를 기준으로 해서 피처가 생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 캠 트리 피처에도 이 가공 가능한 피처 추출이라는 기능을 이용을 하시게 되면 앞에서 우리가 설계를 할 때 작업을 했던 피처들을 다 인식을 해줍니다. 지금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것들을 인식을 해서 실제 어떤 부분이 가공이 되는지 가공되는 영역을 다 캠 피처로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피처 양에 따라서 작업 시간은 조금 더 걸릴 수가 있겠죠. 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피처 탭으로 가면 뭐 경계 오픈 포켓, 뭐 불규칙 포켓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부여가 되면서,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 부분 다 인식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가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퍼레이션 트리로 가시게 되면 이제 황삭, 윤곽밀 이런 것들, 우리 테크DB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죠. 테크DB에 있는 정보들과 여기 공구가 세팅된 공구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이렇게 황삭, 정삭, 그리고 뭐 드릴링 하는 것들까지 자동으로 다 인식을 해서 오퍼레이션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공구 경로를 생성하시면 되겠죠. 실제 이제 공구 경로를 생성을 해서 이제 가공을 하는 것들을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공룡을 생성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마우스 커서를 이렇게 이동을 시키면 공구 경로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구 경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실제 깎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시뮬레이션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일단 소재가 약간 반투명하게 나타나게 되죠. 이 부분을 제가 이제 플레이 버튼을 실행을 하면 이렇게 공구가 나타나고 깎게 되는데, 지금 이제 외부로 진행하다 보니까 아마 지금 보시는 분들께서는 약간 버벅거릴 수는 있을 거예요. 실제 이제 제 화면에서는 이렇게 뭐 가공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피처 인식된 부분과 그 선정된 공구들을 기준으로 해서 안쪽과 바깥쪽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서 가공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뭐 잘 보이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네. 조금 이제 네트워크 부분 때문에 조금 버벅거리긴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면 뭐 실제 깎인 부분과 안 깎인 부분을 비교해서 확인도 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상단에 파란색, 진한 파란색으로 해서 미가공된 부분이 좀 나옵니다. 아무래도 이제 자동 피처 인식을 하다 보니까 피처로 인식 안 된 부분들은 좀 가공이 남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제가 앞에서 프로세스 설명할 때 설명드렸듯이 수동으로 피처를 생성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수동으로 한번 작업을 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피처를 선택을 해주시고 뭐 이런 다양한 2.5축 피처의 종류들을 선정을 하시고 옵션 값도 선정을 해주시고 이제 해당 그 지오메트리를 선택을 하고 추가적으로 이제 이런 옵션들 끝조금까지 해줍니다. 소재까지 가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런 그 피처의 가공 방법인데 여기에 보시면 제가 러그 피니쉬를 선택을 하면 이 테크 DB에 있는 이런 내용들도 미리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송 거리라든지 클리언스 거리 이런 것들도 확인이 되기 때문에 확인을 하면서 작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상단 부분을 이렇게 지금 점선 부분으로 된 사각 블럭 형태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추가 가공을 할 텐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돌출된 형상들이 있죠. 이 돌출된 형상들도 같이 가공이 되어 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도피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솔로스캠 같은 경우에는 자동 감지라는 부분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선택을 해주시면은 이 부분 돌출된 부분들을 다 인식을 해줍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인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자동 감지가 되기 때문에 손쉽게 이런 부분들은 도피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확인을 하도록 하고, 자, 이렇게 오픈 버켓이 하나 생겼죠. 그리고 이제 바로 오퍼레이션 진행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황삭과 윤곽밀, 정삭이 두 개가 생성이 바로 돼버립니다. 그리고 동일한 방식처럼 우리가 공구 경로를 생성을 해주시면 이렇게 공구 경로가 생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작업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 황삭이 이런 형태로 지금 흘러가는데, 우리가 앞에서 이제 솔리드웍스 프로포셔널의 제가 이제 기능을 설명드릴 때 고속기기 가공에 대한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여드릴 텐데, 우선 이 황삭밀의 정의 편집에 들어가서 이 실제 황삭을 진행을 했을 때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아래쪽에 보시면 예상 가공 시간이 표시가 되는데요. 지금 이 황삭을 하는 이 하나의 부분만 해도 지금 130분이 소요가 돼요. 130분. 그러면 거의 2시간 가량 소요가 되는 건데, 이 황삭은 최초에 이제 뭐 정밀하게 이제 절삭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2시간 정도 소요가 된다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는 거죠. 이 제품 사이즈가 또 큰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제가 고속 가공 기능을 이용을 해서 시간을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볼륨밀, 솔리드웍스 프로페셔널에서, 캠 프로포셔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볼륨밀 기능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몇 가지 세팅을 좀 해서 작업을 해주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 그 테크놀로지 익스포트에 들어오시게 되면 이런 그 파라미터 값도 조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뭐 코팅은 어떻게 되어 있다든지,
뭐 파트 홀딩, 뭐 바이스가 얼마만큼 뭐 잘 물려 있는지, 좀 더 헐겁게 물려 있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테크 DB를 기준으로 해서 건전상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이제 단순히 드래그로 해서 조금 뭐 속도를 균형 있게 올리실 수도 있죠. 저는 한 중간 정도로 세팅을 해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확인을 진행을 하면 이제 이 황상빌에 대해서 고속 가공 부분이 적용이 되어서 새로 진행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여기 정의 편집에 들어가서 다시 확인을 해보면 시간이 상당히 줄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25분 정도 들였죠. 예, 이걸 또 세팅을 좀 바꿔주시면 더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고속기계 가공을 활용을 해서 조금 내가 이제 가공 시간이 좀 많이 나온다 그랬을 때 좀 줄임으로써 효율을 좀 올리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오퍼레이션 트리를 좀 보시게 되면은 상단에 지금 황삭이 10플랫, 10파이짜리 엔드밀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6파이 진행이 되고 또 밑에 내려가서 10파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실제 이렇게 진행이 돼버리면 공구 교체가 상당히 頻繁하게 발생을 하게 돼요. 10파이로 좀 결삭을 하고 바로 6파이로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퍼레이션 정렬이라는 기능을 활용을 해서 공구를 기준으로 해서 자동으로 정렬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맨 처음에 C 플랫 엔드 밀로 가공을 하고 그 다음 6파이로 깎고요. 카운터 싱크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공구 교체에 따른 그 시간 감소를 좀 줄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다 컷되는 그 황삭들이죠. 이런 것들은 한번 결합을 좀 해주시면 관리가 좀 편하시겠죠. 결합이라는 기능을 활용해서 하나의 그 오퍼레이션으로 묶으실 수도 있고요. 뭐 나머지 이런 정삭들도 마찬가지로 제가 오퍼레이션 결합이라는 기능으로 윤곽밀과 그리고 카운터 싱크 이 두 가지를 같이 결합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왼쪽의 트리가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된 것을 확인할 수도 있고, 이런 가공되는 부분들도 이렇게 쉽게 바로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작업은 다 됐고요. 그리고 제가 앞에서 이제 좀 말씀드렸던 게 설계 변경을 하면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좀 보여드릴 텐데, 일단 디자인 트리에 가서 지금 현재 여기 R28mm로 해서 전체가 들어가 있죠. 이거를 제가 24mm로 변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각각 RV가 전체가 변경이 됐고요. 자, 그리고 제가 다시 캠에 있는 피처 트리로 돌아오는 순간 파트가 변경되었다는 경고창이 나타나게 되고요. 자, 자동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바로 확인 버튼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이 변경된 부분을 인식을 하면서 다시 이제 자동으로 오퍼레이션 처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공구 경로까지 바로 생성을 해버리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바로 생성이 돼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공구 경로를 보시면 안쪽에 컷된 영상이었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다 적용이 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솔리드웍스가 이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손쉽게 가능한 부분이라고 강조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뭐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다음 샘플을 좀 오픈을 해서 제가 또 추가적인 기능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있는 파트를 오픈을 하도록 하고요.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기능들 중에 하나가 그 공차가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공차가 적용되는 부분. 그리고 솔리드웍스 MBD를 활용을 하셔가지고 이스펙트 기능과 같이 활용을 하시면 이렇게 3D 모델링에 치수를 부여함과 동시에 공차를 넣으실 수가 있죠. 지금 보시면 이렇게 7파이에 플러스 마이너스 0.25 기하 공차도 들어가 있고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차를 인식해서 작업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솔리드웍스 캠에 지금 보시면은 우클릭을 해서 솔리드웍스 캠 TBD라는 탭이 별도로 하나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탭을 좀 보시게 되면 여기에 공차 기반 가공 실행이라는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스탠다드에서 사용 가능한데 중요한 건 이제 MBD라는 제품이 있어야 됩니다. 자, 요거를 한번 실행을 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 그 토러런스 랭귀지에 보시면 이렇게 그 각 공차에 맞는, 지금 홀 같은 경우에는 뭐 0에서 0.05 공차일 때는 뭐 보어로 가공을 해라. 0.05에서 0.25일 때는 림으로 가공을 해라. 그런 형태로 이제 세팅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 세팅은 회사에 뭐 맞게끔 수정을 하셔서 관리를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인식을 해서 이제 다 세팅이 되는 건데, 제가 피처를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진행을 하시게 되면 실제 이제 공차가 들어있는 부분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인식을 하고 OK를 누르면, 자, 왼쪽에 보시면은 아래쪽에 카운터보 홀, 싱크홀, 홀 이 세 개의 지금 공차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공차 범위에서는 다 드릴로 가공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공구 선정, 어떤 타입으로 이제 가공을 할지 선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좀 변경을 좀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업데이트가 되는데, 제가 뭐 치수 공차를 좀 변경을 한번 해볼게요. 자, 디자인 툴로 가서 자, 지금 가장 먼저 여기는 7파이 부분, 이 부분에 대한 공차를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0.25로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제가 공차 맞춤으로 해서 해외에서는 좀 많이 쓰는 뭐 K7 공차로 한번 변경을 해 주도록 하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22파이 공차는 제가 0.1파이로 0.1 플러스 마이너스 0.1로 변경을 해주고, 그리고 20.33 공에 있는 이 파일은 제가 0.05로 해서 변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공차를 변경을 해주고 나면 다시 공차 기반 가공을 실행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여기에서 조금 전에 했던 작업을 다시 실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변경된 공차를 자동으로 인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제가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조금 전에 이제 카운터보 홀 같은 경우에는 드릴로 작업을 했었는데 지금 보호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호로 변경이 되어서 작업이 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공차까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조금 뭐 솔로스 캠을 사용하실 때 좀 파워풀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게 오픈된 거를 다시 열게요. 자, 제가 처음에 이 모델로 보여드렸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실제 설비에다가 이제 입력을 하기 위해서는 G코드로 변환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포스트 프로세스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G코드로 변환을 하실 수가 있고요. G코드로 변환을 하면 이제 TXT로 변환이 되겠죠. 이거를 제가 저장을 하는 작업을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좌표계를 하나하나 추출하면서 NC코드가 나타나는 부분이고요. 자, 지금은 뭐 양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지 것 같지는 않고요. 이게 이제 좀 작업량이 많으면 시간은 조금 걸릴 수가 있겠죠. 자, 지금 보시면 N코드로 해서 XY 좌표계가 나오면서 계속 생기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생성된 것은 이제 우리가 NC 에디터, 자동으로 NC 에디터가 일일이 제가 설정을 했기 때문에 이 NC 에디터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면 이 NC 에디터에서 내가 원하는 이런 수치들도 편집을 하실 수가 있고, 자, 백플로 창 오픈을 하시게 되면 그 솔로스 캠 화면이 아니더라도 이 NC 에디터 창에서도 실제 공구가 어떤 위치를 하고 있는지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제가 이제 영역을 클릭하면 할수록 그렇게 공구 위치가 변경이 되는 것들이 보이시죠? 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그 시뮬레이션 기능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 시뮬레이션을 선택을 하면 현재 위치에서 공구가 실제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솔로스 캠 말고 이 NC 에디터 자체에서도 공구가 움직이는 방향들을 손쉽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마 네트워킹 때문에 조금 뭐 버벅여서 보이시긴 하실 거예요. 네. 자, 일단 뭐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은 다 말씀을 드렸고요.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으시면은 저희 그 솔리드웍스 홈페이지, 솔코 홈페이지에 오셔가지고 문의를 남겨주시면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솔리독스 캠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